2009년 이후 북한의 육자회담 퇴출, 천안함 폭침 사건 등 군사 도발로 말미암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속이 되고 또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최근 들어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타 경협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중 간의 무역 규모는 남북 간의 무역 교역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계속했습니다만은 2009년에 북한의 육자회담 퇴출 이후에 남북 간의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반면에 북중 간의 무역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북중 간의 무역 규모는 한 5억 달러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한 60억 달러 정도로 약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북중 간의 무역이 크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북한이 주로 곡물과 원유의 수입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북한 내부에 나름대로 장마당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중국산 수입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동북 삼성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남북 간의 무역 규모는 북한의 육자회담 퇴출이 있은 이후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요. 한편 남북 간의 특구 거래, 이것은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의미합니다만은 그 특구 거래는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서 2008년도에 한 9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한 2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중에는 개성공단 폐쇄로 말미암아 작년 7월까지 한 6억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중 북한 전체 대외 무역의 약 90%를 점하고 있는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아주 작은 63번째의 수입 상대국이자 59번째의 수출 상대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2000년 이후에 북중 간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남한과의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여왔는데 이 남한과의 무역 수지 흑자로 북한의 대무역 수지 적자를 상당히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남한과의 무역이 단절이 되면서 북한도 대무역에 있어서 수지 적자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중 간 무역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주로 기초 원자재 중심입니다. 즉 광물성 연료, 주로 무연탄입니다만 그 다음 의류, 수산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북중 간 무역에 있어서 목재라든가 폐철, 그 다음에 어패류와 같은 농수산물의 비중이 컸습니다만 2012년에는 소위 광물성 생산품의 비중이 64%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국 기업이 대북 투자로 북한 내에서 광업 생산을 늘리고 그 생산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무역을 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와 석유 제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입의 약 한 25% 수준을 점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8억 달러. 그 다음에는 기계류, 전기, 전자 순서입니다. 다음 북중 간의 무역의 거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중 간 무역에 있어서 소위 일반적인 무역, 즉 민간 무역회사와 기업이 국제거래 관행에 의해서 거래하는 일반 무역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한 54%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무역 형태는 변경무역입니다.
이 변경무역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허가를 얻은 기업과 상인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비중은 약 한 20%에서 25% 정도를 점하고 있고요. 중국 지린성의 경우는 대북 무역 거래의 한 60% 정도가 이 변경무역입니다. 그 다음 북중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소위 중국 기업의 대북 위탁 가공 무역 및 보세 무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중은 한 1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국 기업이 유럽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주문을 받아서 북한에 위탁 가공을 시켜서 생산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바로 제3국에 수출하는 이런 보세 무역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남북 관계 악화 때문에 임가공 생산의 상대자가 남한 기업 대신 중국 기업으로 많이 대체가 됐고 또 중국 내에도 임금 인상으로 대북한 임가공이 주로 옛날에는 그 의류 중심에서 이런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가발이나 장신구, 기계 조립 이런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 북중 간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중 간 그 접경 지역에서 무역은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나 은행을 통한 외환 결제보다도 거래 당사자 간의 현금 거래와 문물 교환과 같은 이런 대금 결제가 상당히 관행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역의 약 한 20% 내지 30%만 금융기관 송금에 의해서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현금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측이 그런 현금 수취를 선호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북중 간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위엔화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위엔화의 그 북한 유통은 대부분 그 변경 무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그 북중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이 위엔화는 북한 내에서 이미 주요 국제 통화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에 이 접경 지역에 만연한 현금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무역 회사와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은행의 변경 무역 위엔화 전용 계좌를 개설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역 대금을 결제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8월에 중국은 단둥시를 그 위엔화 무역 결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위엔화 결제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환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원화의 그 공식 환율은 2013년 9월 말 현재 1미달러당 한 100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장에서의 환율은 1달러당 약 8,000원 수준으로 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간의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2002년과 2010년에 걸쳐서 두 번 그 환율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만은 두 번 다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무역은 양국 간의 다양한 형태의 그 경제 협력 사업을 토대로 중국의 대북 투자라든가 접경 지역의 인프라 건설, 또 산업 협력 등과 연계되어서 다변화되고 또 확대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과거 그 후진타오 정부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삼성 지역의 경제 진흥을 주요 국가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6월에 북중 고위급 상호 방문이 성사된 이후에는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 지방정부의 동북진흥계획을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함에 따라서 북한과 인접한 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원자재라든가 또 저임 노동력의 공급 시장인 또 생산품의 판매 시장인 북한과의 교류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 이후에 이른바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나 남북 교육 중단 등으로 연료나 투자재 또 소비재 조달을 위해서 대중국 교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간 접경 지역의 주요 경제 특구 개발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랴오닝성의 랴오닝 연해 경제 벨트 지역 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랴오닝성의 선양, 다롄 및 또 북한과의 최대 접경 도시인 단둥을 포함한 해안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린성의 이른바 창춘시, 지린시, 이 투먼시를 연결하는 두만강 구역 합작 개발 계획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중 간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소위 황금평 위하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협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북중 간의 무역 및 기타 경협의 확대는 앞으로 중국 경제의 영향력 강화와 또 북중 간의 지리적, 경제적, 또 정치 외교적 관계를 감안할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북중 간의 무역은 이러한 북중 간 경협이 활성화될수록 과거와 같은 단순 교육 중심에서 점차 임가공 무역, 또 접경지역 경협, 또 산업 투자 등과 연계되어서 다변화되면서 확대될 전망이고요. 이렇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그럴 전망입니다. 또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에 북중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외 무역 수지 악화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및 경협의 의존 심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향후 남북 간의 경제 통합 과정이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이런 북한 경제 대중국 의존 심화는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제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점차 중국 자체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이 쉽게 시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우려가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북한의 많은 지화자원이나 이런 것이 중국의 개발권에 의해서 선점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현재 북한 원화가 화폐로서의 신인을 제대로 유지 못할 경우에 북한 내 중국 위엔화의 유통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소위 북한 경제의 위엔화 의존, 심화가 앞으로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는 긍정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 간 무역 및 경협의 확대는 결국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 경제 체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북중 간 무역과 관련해서 향후 과제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향후 북핵 등 문제에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당연히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 문제 등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중국과의 협력 하에 북한이 핵 문제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내어놓는다면 북중 간 및 남북한 경협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요인을 저희들이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통일이 결국은 주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그 대화를 계속 지속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실천 가능성이 높은 방안부터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주요국들이 국제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서 참여하는 북한 및 북방 관련 프로젝트들을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에 맞이 않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